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4강 시간으로서 131번부터 14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3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맞습니다. 2.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별장도 포함된다. 별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X. 3.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맞습니다. 4.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맞습니다. 5.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주택 및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13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2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 징수한다. 맞습니다. 2번.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단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3번.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고요. 4번.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이 된다. 합산 대상이 아니죠. 합산 배제 대상 주택입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종업원한테 제공하는 기숙사나 사원형 주택,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그리고 가정 보유용 시설 주택, 이런 것들, 별장,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역시 합산 배제 대상이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X. 5번.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3번. 주택. 합산 배제에 대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공제액을 빼주고요. 그 상황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세율은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종합부동산세액은 이러한 가세표준의 세율을 곱한다는 얘기고요.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 부가세액 빼주고요. 세부담에 상환해줍니다. 1.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이걸 말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공제하는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6억 원이다. 맞습니다. 2.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다. 그렇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래서 9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이다. 그래서 차츰 높아져서 2022년 이후에는 100%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3. 납세 의무자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300이다. 맞습니다. 5. 납세 의무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경로 우대세 공제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으며 이 경우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복 적용은 맞는데 100분의 80은 아닙니다. 100분의 70입니다. 100분의 70.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3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4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재산세 과세 재산 중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2. 재산세 과세 재산 중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맞습니다. 이미 낸 거니까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분납을 하게 할 수 있는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그래서 X. 5. 재산세 과세 재산 중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3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1. 개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소유자. 그렇죠. 6억 원 초과하는 경우니까 7억 원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면 9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족보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맞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에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 그렇죠. 5억 원 제외했을 때 1억 원 이상 남으니까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 주된 토지 소유자 맞습니다. 3번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은 그렇죠. 80억 원 공제를 해도 최소한 170, 180? 예, 170억 원 이상 나오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4번 모 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 법인이 다르죠? 그러면 합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소유하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10억 원 모 회사 6억 원, 자회사 4억 원인 경우에 모 회사인 A법인. 자, 예전에는 이런 경우 합산을 했다면 법이 바뀌어서 각 개인별로, 법인 같은 경우는 각 개별 법인별로 합니다. 합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A는 A 회사가 뭐 6억 원이고 B는 자회사 4억 원이니까 자회사는 해당이 없고 모 회사 역시 10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에 대한 겁니다. 6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지 6억 원인 경우에는 공제하면 제로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X 과세 대상이 아니죠. 5. 지방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하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자, 5억 원을 초과하니까 과세 대상입니다. 5억 원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닌데 5억 원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13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번입니다. 136.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1.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과세 대상 아니고요. 2. 사원용 주택 역시 과세 대상 아닙니다. 3.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과세 대상 아니고요. 4. 세대원이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과세 기준을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예, 과세 대상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5번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6월 이내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주택. 자, 3월 이내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은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니까 이게 3월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6월이니까 6월인 경우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인 주택 이거 맞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다 X고 하나만 O 과세 대상인 주택은 13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7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및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 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만 구분하여 과세하죠. X. 2.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3.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4.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보다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맞죠? 세부담의 상한. 5.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 상당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보다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역시 세부담의 상한.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3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8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맞고요. 2.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미 낸 거니까 빼줍니다. 맞습니다. 3.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토지의 경우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는 300%가 아니라 150%입니다. X. 4. 주택을 제외한 별장 및 사업용 건물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5. 종업원, 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3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9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 기준과 동일하다. 그렇죠. 매년 6월 1일로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2.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틀렸죠? 두고 있습니다. X. 3. 종합부동산세는 분납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분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X. 4.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죠. 별장은 포함 안 됩니다. X.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합니다. 그래서 X. 다 X가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3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0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고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지에 관한 세무사정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공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이미 2005년에. 그래서 X 3.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 물납을 예전에 허가를 했는데 이 물납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물납 허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5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예, 분납 가능합니다. 맞고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4강 시간이었고 131번부터 14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